손흥민의 최근 경기 행보에 대한 비평은 축구의 현대 전술적 이해를 깊이 파고드는 논점을 제공합니다. 이 한국의 별이 박스 주변에서 볼을 동료에게 건네주는 순간 그는 마치 조각가가 자신의 작품의 마지막 손질을 가하는 듯한 예술적 감각을 발휘합니다. 그의 발 아래에서 축구공은 마치 발레리나처럼 가볍게 뛰어오릅니다. 그러나 축구는 결국 골을 넣는 게임이며 손흥민의 주 무기는 그의 골 결정력에 있습니다. 그의 발길질은 북극성처럼 방향을 제시하며 상대편 골망을 가르는 것이 그의 본성입니다. 손흥민이 패스를 택하는 순간들이 늘어나며 많은 이들이 그의 변화된 역할에 대해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토트넘의 최근 경기에서 그가 보여준 플레이메이킹 능력은 분명 인상적이지만 일각에서는 이것이 그의 본질적인 골 결정력을 희생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제기합니다. 골문 앞에서의 그의 선택은 마치 한 편의 드라마처럼 긴장감을 고조시키지만 결국 팬들과 팀 모두가 원하는 것은 골입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손흥민에게 장기적인 손해를 끼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공격수로서의 그의 정체성과 자신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입니다. 토트넘의 전술 내에서 손흥민의 역할이 점차 변화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의 탁월한 득점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은 팀에게도 그 자신에게도 큰 손실일 것입니다. 토트넘 호스퍼는 젊은 선수들의 에너지와 열정이 넘치는 팀으로 그들의 승부욕은 종종 경기의 흐름을 바꾸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축구의 세계에서 열정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자제력과 감정의 조절입니다. 젊은 선수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감정 컨트롤의 실패는 마치 불길이 건조한 숲을 만나 번지듯 팀에 예기치 않은 위기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손흥민의 역할은 단순히 필드 위의 공격수를 넘어 팀의 정신적 지주로서의 면모를 발휘하게 합니다. 노팅엄과의 경기에서 반도베의 사례는 바로 이러한 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데인마크 실수로 인해 선제골을 내주고도 손흥민의 정교한 패스를 받아 중거리 슛으로 득점에 성공한 그의 경기력은 롤러코스터와 같은 기복을 드러내며 한순간의 실수가 어떻게 회복되어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복은 팀 전체의 안정감과 일관된 경기력 유지에는 분명히 도전적인 요소입니다. 손흥민이 주장으로서 보여주는 리더십은 이러한 도전에 맞서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그는 단순히 경기에서의 기술적인 역할뿐만 아니라 선수들 간의 감정 조절과 팀 내 의사소통의 중심 역할을 담당하며 팀의 안정감을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아스톤 빌라전에서 발생한 피카츄 리오의 상황은 손흥민이 팀 내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머리 부상과 같은 심각한 상황에서 적절한 대처를 요구하며 선수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그의 모습은 팀원들에게 신뢰감을 줄 뿐만 아니라 팀의 구심점으로서 그의 리더십을 강화합니다. 손흥민의 리더십 하에서 벌어지는 이러한 사건들은 팀 내의 다양한 도전과 과제를 극명하게 드러내며 축구가 단순히 기술적인 면모만이 아니라 감정의 조절과 팀워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재확인시켜줍니다. 아스톤 빌라전에서의 상황은 토트넘 팀 내에서 손흥민이 단순한 공격수를 넘어 진정한 리더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경기 중 부상당한 동료에 대한 깊은 우려와 함께 필드 위에서의 급박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침착함을 유지하는 그의 모습은 리더로서 갖춰야 할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손흥민이 짊어져야 하는 부담의 무게가 너무나도 큰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선수 개인의 기량을 발휘하는 것과 함께 팀 내에서의 감정 조절과 리더십의 역할까지 수행해야 하는 주장의 임무는 막중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로메로와 메디슨 같은 다른 주장단 선수들마저 감정 컨트롤에 어려움을 겪으며 손흥민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는 점은 팀의 안정성과 성장에 있어서 큰 과제로 다가옵니다. 이러한 상황은 토트넘 호스퍼가 직면한 중요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리더십은 한 명의 선수에게만 의존해야 하는 것일까요? 팀의 균형과 성장을 위해서는 손흥민뿐만 아니라 주장단을 포함한 모든 선수들이 각자의 역할을 인식하고 필요한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이는 감정의 조절 능력, 대인관계, 그리고 경기 중 결정적인 순간에 침착함을 유지하는 능력까지 포함한 축구 선수로서 갖춰야 할 다양한 능력의 발전을 의미합니다. 로메로와 메디슨 두 선수의 행동은 축구라는 스포츠가 갖는 경쟁의 열정과 감정적인 긴장감을 극단적으로 드러내는 사례입니다. 프리미어 리그의 역동성과 치열함은 세계적으로 유명하지만 이는 동시에 선수들에게 상당한 자제력과 전문성을 요구합니다. 로메로가 프리미어 리그 최고의 더티 플레이어 중 한 명으로 지목되며 팬들의 변호마저 포기한 상황, 그리고 메디슨이 노팅엄 포레스트전에서 보인 행동은 이러한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 분명한 전문성의 결여를 드러냅니다. 특히 메디슨의 행위는 경기의 정신을 훼손하는 것으로 스포츠맨십에 어긋나는 명백한 위반이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개인적인 감정을 제어하지 못한 결과로 단순히 자신뿐만 아니라 팀 전체의 명성과 성과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로
메디슨이 퇴장당했다면 그 결과로 토트넘이 경기에서 불리한 상황에 처했을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팀의 역전승과 관련된 중요한 순간들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며 이는 경기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또한 전 토트넘 감독인 눈을 산 투수의 메디슨 비판과 팬들의 부주장직 박탈 요구는 이러한 행동이 팀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는 팀 관리와 선수 개인의 전문성에 대한 중대한 질문을 던지며 팀 내부의 분위기와 리더십에 대한 재평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의 경기 내 선택과 전략은 항상 큰 관심을 받으며 팬들의 다양한 의견 사이에서 그의 결정은 종종 뜨거운 논란의 대상이 됩니다. 특히 그의 플레이 스타일과 결정이 팀 내 다른 선수들의 행동과 어떻게 연결되어 팀 전체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분석은 축구 팬들에게 매우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손흥민이 손흥민존에서 보여준 드리블 후 패스는 그가 팀 플레이어이며 상황에 따라 최선의 선택을 하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는 그의 전술적 판단과 경기에 대한 이해도가 높음을 나타내며 팀원들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결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팬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손흥민이 직접 슈팅을 선택하는 경우가 더 많았더라면 경기의 결과는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손흥민이 개인적으로 가진 뛰어난 기술과 결정력을 바탕으로 한 기대감에서 비롯된 것이며 그의 월드클래스 수준의 능력을 더 많이 활용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나온 의견입니다. 손흥민의 선택이 팀 내 다른 선수들의 행동에 영향을 받는다는 팬들의 걱정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팀 내 문제나 다른 선수들의 부정적인 행동이 그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그의 플레이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손흥민뿐만 아니라 팀 전체의 성과와 명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손흥민의 진화하는 플레이 스타일과 그의 리더십 아래에서의 팀 내 역할에 대한 논의는 흥미로운 지점을 제시합니다. 한때 골을 향한 직접적인 드라이브와 슈팅으로 많은 이들을 열광시켰던 그가 이제는 팀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패스와 어시스트에 더 큰 비중을 두며 변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축구 선수로서의 성장과 팀 리더로서의 책임감을 동시에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손흥민의 이타적인 플레이가 강박적으로 보일 정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은 그가 처한 딜레마를 잘 드러냅니다. 주장으로서의 역할은 단순히 경기 내에서의 리더십에 국한되지 않으며 팀의 분위기, 동료 선수들의 자신감 부여, 그리고 경기 결과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영향을 미칩니다. 손흥민이 과도한 배려와 양보로 자신의 슈팅 횟수를 줄이며 팀을 위한 플레이를 선택하는 것은 팀 내에서의 조화와 선수들 간의 신뢰를 중시하는 그의 가치관을 반영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축구는 균형의 스포츠입니다. 팀 플레이와 개인의 능력 발휘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흥민이 프리킥과 같은 결정적인 순간에도 양보하는 모습은 그의 너그러움을 보여주지만 팬들이 의아해하는 부분은 바로 이 균형점을 찾는 데 있습니다. 손흥민이 토트넘 내에서 가장 프리킥을 잘 차는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이 기회를 다른 선수에게 양보한 것은 단기적으로는 팀워크와 동료에 대한 신뢰를 강화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그의 개인 기록과 팀의 성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선택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손흥민과 팀 동료들 그리고 감독과 코칭 스태프가 함께 이 균형점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팀의 성공은 각 선수의 개인적인 기량을 최대한 활용하며 동시에 팀으로서의 조화를 이루어가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손흥민의 리더십과 그의 탁월한 기술, 결정력이 팀 내에서 적절히 발휘될 수 있도록 팀 전체가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손흥민의 프리킥 양보 장면은 팀 내에서의 그의 역할과 지위, 그리고 팀워크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가능하게 합니다. 호이비에르가 프리킥을 차겠다는 부탁을 하고 손흥민이 이를 승낙한 것은 팀 내에서 서로를 지지하고 기회를 공유하려는 긍정적인 분위기의 증거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팀원 간의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한 결정으로 단기적으로는 팀의 분위기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팬들의 우려처럼 이러한 이타적인 행동이 장기적으로 손흥민 개인의 성과와 팀의 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손흥민은 토트넘뿐만 아니라 프리미어 리그에서도 손꼽히는 공격수이며 그의 득점 능력은 팀이 상위권 경쟁을 이어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가 자신의 슈팅 기회를 줄이고 다른 선수에게 양보함으로써 팀 전체의 골 결정력이 감소할 수 있다는 점은 경기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입니다. 또한 팀 내에서 일부 선수들이 받기만 하고 제대로 보답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며 이기심과 탐욕을 드러낸다면 이는 팀워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팀의 내부 분위기를 해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팀 성과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리더로서의 손흥민이나 팀의 코칭 스태프는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적절히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흥민의 골 페이스가 예전만 못하다는 것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슈팅 시도가 줄어들면서 득점 기회 또한 감소했다는 것은
손흥민이 개인적으로 더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팀을 위해 더 많은 기여를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작용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팀 전략과 개인 선수의 역할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손흥민이 과거와 같이 득점왕을 노리며 팀의 핵심 공격 옵션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팀 전술과 전략에 있어서 그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토트넘 호스퍼의 팬들은 손흥민의 눈부신 활약과 개인 기록 달성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이는 축구 경기의 본질적인 매력 중 하나인 개인 선수의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 경험하고자 하는 팬들의 열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팀의 성과가 이미 결정된 상황에서 손흥민의 개인 기록 도전은 토트넘 팬들에게 이번 시즌의 백미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토트넘과 손흥민 모두에게 다가오는 경기는 새로운 역사를 쓰고 팬들에게 잊지 못할 순간을 선사하는 기회입니다. 팬들의 기대와 선수의 포부가 만나 경기장에서의 화려한 플레이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손흥민이 더 많은 골을 기록하며 개인적으로도 팀으로서도 더 높은 성취를 이루어가길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으로 계속해서 업데이트되는 손흥민과 토트넘의 소식을 지켜보는 것은 팬들의 사랑과 지지를 표현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